안녕하신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듀에르 칼세간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데드풀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데드풀이 귀칼생에 들어와 탄지로 남매와 만나고 비살대가 되는 것까지 전개를 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의 콜라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유저 재미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귀살대원이 된 데드풀은 자신의 요청으로 일륜도 두 자루를 얻게 되었고 다른 귀살대원들을 보다가 전집중 호흡이라는 게 궁금해졌습니다. 데드풀은 자신도 그걸 알려주라고 했고 음주운이 탱킹이 다가와 넌 나처럼 쌍검을 들고 있으니 나의 소리 호흡을 알려주도록 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데드풀은 뭐? 무슨 호흡이라고? 그런 비주류의 검술보단 물, 불 이런 근본 메이저 검술 배우고 싶은데? 라고 깐족거렸습니다. 탱킹은 그 소리에 검술의 근본 같은 게 어딨냐고 화를 냈고 데드풀은 아 왜 만화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불 같은 거 쓰는 애가 제일 멋있고 강하던데? 물론 빨리 죽는 경우도 있지만 난 죽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겠어? 라고 했고 탱킹은 저 녀석은 역시 이상한 녀석이니 상대하지 말아야겠다며 돌아서 가버렸죠. 그때 산지로가 다가와 저기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라도 검술을 알려드릴까요? 라고 물었고 데드풀은 무슨 호흡인데? 라고 묻자 산지로가 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제일 멋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물도 나쁘지 않으니 배워주지 라고 하며 산지로에게 물의 호흡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데드풀은 물의 호흡을 배우면서 그냥 기술 이름을 외치면서 휘두르면 그게 기술인지 알았는데 따로 동작들이 있다는 걸 알고 신기하다며 깐족거렸고 탄지로는 그런 말들을 무시했죠. 그리고 얼마 뒤 탄지로 일행에게 무한열차에 지원을 가라는 까마귀의 말이 들려왔고 데드풀은 누워서 뒹굴거리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 뭐? 무한열차? 그 일본 영화 흥행 1위 했다던 그 무한열차가 이쪽 이야기였어? 나도 따라가서 얼굴 도장 좀 찍어야지 라고 하며 룰루랄라 따라섰습니다. 그렇게 열차에서 염조 랭고 쿄조라 만나게 된 데드풀은 쿄조라의 비주얼을 보자마자 아 뭐야 이 녀석 엄청나게 주인공 같은 녀석이잖아. 엄청나게 활약할 게 뻔하군 이라는 생각을 했죠. 쿄조라는 특유의 호탕한 성격으로 탄지로 일행을 맞이했고 지원을 와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데드풀은 좌석에 앉아서 도시락을 까먹으려 하다가 엄청나게 그늘진 표정의 검표언니와 검표를 하려는 걸 보자 아 저 녀석 범인이다. 보통 저런 표정을 하는 녀석들이 흑막이거든 이라면서 소리쳤고 탄지로는 데드풀씨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한테는 혈기 냄새가 안 나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표의 얼굴은 엄청나게 굳어지더니 검표를 하다 말고 뒷걸음질 쳤고 그러다가 넘어지기까지 했죠. 데드풀은 거봐 엄청나게 수상하다니까 맞지? 라고 했고 표조로는 일어나 그 검표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데드풀은 그 검표원의 멱살 잡고 흔들면서 이 혈기 녀석 빨리 본색을 드러내. 네가 혈기여야지 내 위상이 떡상한단 말이야 라고 했죠. 그러자 검표원이 품 안에 있는 칼을 꺼내 데드풀의 심장을 찔렀고 데드풀은 크억 이 자식이 범인이야 라고 하면서 쓰러지며 자신에게 흘러나온 피를 손가락에 묻혀 다행 메시지로 2022년 화이팅 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검표원은 도망치다가 쿄조락에 잡혀 제압을 당했고 정체를 밝히라고 겁을 주자 자신은 검표만 하면 좋은 꿈을 꾸게 된다고 해서 그런 것뿐이라고 했고 쿄조로는 어딘가에 혈기가 숨어 이 자리를 이용하고 있는 걸 알았죠. 그 뒤 탄지로 일행에게 열차를 샅샅이 뒤져보라고 했고 데드풀도 일어나 혈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열차 안에는 혈기가 없었고 데드풀은 에이 설마 달리는 열차 위에 있는 거 아니겠지? 하고 밖에 나가봤는데 하연이 렘무가 데드풀을 보고 어떻게 그 검표원이 흑막을 가지고 있는지 안 거지? 라고 물었죠. 데드풀은 와씨 혈기를 찾다니 나 감이 너무 좋은데? 라고 하며 자화자찬했고 엠모는 데드풀을 잠들게 하기 위해 손을 뻗어 혈기를 써봤지만 데드풀은 응? 뭐 한 거야? 빔이라도 나와서 날 공격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고 엠모는 다시 손을 뻗어 혈기술을 써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데드풀은 멀쩡했고 데드풀은 대체 뭐가 문제냐고 엠모에게 오히려 화를 냈죠. 엠모는 당황하며 네가 복면을 쓰고 있어서 눈을 통해 연결되는 내 혈기술이 통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데드풀은 아 그런 거였어? 그럼 내가 복면을 벗으면 무언가 일이 일어난다는 거네? 라고 하며 복면을 냅다 벗어버렸고 엠모는 데드풀의 흉측한 얼굴에 한번 놀랐다가 손을 뻗어 혈기술을 시전했죠.
그러나 데드풀은 잠에 빠지게 되었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는 데드풀이 어벤져스에 들어가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를 뺏고 아이언맨의 기계 슈트를 입어 완전 인기 절정인 히어로가 되었고 타노스의 건트를 빼서 핑거스냅을 해 인피니티 워 때 죽은 지구 생명체의 절반을 다시 되살리며 자신은 그 반동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지만 다시 살아나며 멋진 해피엔딩을 맞이했죠. 하지만 그렇게 행복한 꿈을 꾸고 있을 때 엠모는 데드풀에게 다가가 잘 가라 못생긴 인간이라고 하며 손톱으로 심장을 꿰뚫어버렸고 데드풀은 꿈에서 깨어나며 크옥 왜 잠을 깨우는 거야? 라고 하며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엠모는 일단 한 놈 죽였고 다른 귀살대원들이 방해하기 전에 열차와 융합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데드풀이 뛰어와 무례호 제1형 일단 베어내기 라고 하며 엠모의 목을 베어버렸고 엠모는 분명 내 녀석은 죽었는데? 라고 하며 몸이 소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데드풀은 글쎄 내 녀석이 꿈을 꾼 게 아닐까? 라고 하며 돌아섰고 훗 해치웠군 이라고 말하면서 객실로 내려가라 했는데 잠깐 설마 내가 해치웠군이란 부활 플래그를 써서 그 녀석이 다시 살아난다거나 하진 않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엠모가 죽은 곳에 올라가 보니 열차는 이미 이상한 생명체로 뒤덮이고 있었죠. 데드풀은 플래그를 세우면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클리셰가 유행하는 세상은 언제 올까? 라는 말을 하며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고 열차 안을 보니 촉수들이 자라나 승객들을 위협하고 다른 귀살대원들이 열심히 촉수로부터 승객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데드풀도 덩달아 신나게 촉수들을 멋진 검수로 베어내며 나아갔죠. 그때 탄지로와 이노스케가 맨 앞칸 쪽에 엠모의 목 부분이 있을 거라고 하며 나아갔고 데드풀도 자신도 구경 가고 싶다며 따라갔습니다. 열차의 맨 앞칸 바닥을 베어내자 거대한 목뼈가 보였고 탄지로는 히노카미카와를 사용해 엠모를 퇴치하는 데 성공했죠. 그 반동으로 열차는 탈선했고 귀살대원들은 다친 승객들을 열차에서 모두 구해줬습니다. 데드풀은 드디어 이 에피소드가 끝났네. 아까 한번 플래그를 세우고 그 녀석을 완벽하게 죽였으니 이젠 끝났겠지?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해치웠나? 라고 했는데 그 순간 엄청난 기가 느껴지더니 상해사 마카자가 두둥 등장을 했죠. 데드풀은 경악하며 으악 지금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또 해치웠나 해가지고 온 거냐고? 라고 했고 아카자는 여기서 가장 강한 녀석이 누구냐고 물었죠. 그러자 데드풀은 곧바로 얘요 라고 하면서 이노스케를 가리켰고 아카자는 그대로 이노스케에 뛰어가 발로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노스케는 가드를 하게 됐지만 엄청난 충격으로 양팔이 부러져 날아갔고 그대로 기절해버렸죠. 그러자 데드풀은 제가 아니고 얘요 라고 탄지로를 가리켰고 아카자는 탄지로에게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쿄지로가 아카자의 공격을 화염의 호흡으로 베어냈고 아카자를 대치했죠. 데드풀은 맞다 저 불꽃머리가 제일 강한데 착각을 했네요 라고 까불거렸고 아카자는 데드풀을 보고 쿄지로에게 저 미친것 같은 녀석은 뭐냐며 저 녀석도 귀살대냐고 물었습니다. 쿄지로는 일단은 그렇다고 하고 아카자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며 싸웠고 그 수준은 엄청났기에 탄지로의 링이 끼어들 틈을 못 찾고 있었죠. 하지만 싸우면 싸울수록 쿄지로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나 있었고 아카자의 상처들이 치유가 돼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데드풀은 이제 내가 나설 차례인가? 라고 하며 아카자가 쿄지로를 향해 달려든 것을 칼로 베어냈고 엄청나게 현란한 쌍칼 검술로 아카자를 압박했죠. 아카자는 그냥 주둥이만 나불거린 녀석일 줄 알았는데 꽤나 검술이 된 녀석이라며 즐거워했고 파괴살 아침을 지냈습니다. 그걸 본 데드풀은 나는 2D가 아닌 실사판 캐릭터라서 그런 판타지스러운 기술에는 대항할 수가 없어 라고 소리쳤지만 아카자의 맹공격이 데드풀을 덮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온몸에 골절상을 당하며 쓰러진 데드풀. 아카자는 데드풀이 쓰러졌으니 마저 염주를 죽여야 했다는 생각으로 타겟을 변경했죠. 쿄지로 역시 자신의 최대 호인 연옥을 시전하며 최후의 공격을 준비했고 아카자도 파괴살 아침을 시전한 후 파괴살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둘의 엄청난 공격이 부딪혔고 엄청난 풍압과 함께 먼지가 일어나 모두의 시야를 가렸죠. 탄주링은 먼지 폭풍이 거치자 아카자의 주먹이 누군가의 배를 뚫고 지나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게 보여 절망했죠. 하지만 주먹에 복부를 뚫린 것은 쿄지로가 아닌 데드풀. 심지어 쿄지로의 연옥마저 데드풀이 맞아 쿄지로의 칼이 데드풀의 몸에 박혀 있었습니다. 쿄지로는 아니 왜 끼어든 거냐며 당황했고 데드풀은 나의 희생으로 이 녀석을 잡아야 감동적인 스토리가 될 테니까 이라고 하며 아카자의 팔을 계속 붙잡아뒀고 어서 이 혈기의 목을 베어버리라고 했죠. 그때 쿄지로가 자신의 칼을 데드풀에게서 빼내며 아카자의 목을 쳤고 아카자의 목에 반쯤 칼이 박혀 조만간 베어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아카자의 시야에 탄지로 일행 역시 자신의 목을 베어내려고 뛰어오고 있었기에 위기 상황이랑을 느끼고 데드풀에게 박힌 자신의 팔을 뜯어낸 채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 순간 데드풀이 자신의 쌍검으로 아카자의 목에 나머지 반을 베어내며 목을 날려버렸죠. 그렇게 아카자는 소멸하게 되었고 상현삼을 잡아냈다는 것에 엄청난 성과라며 모두들 기뻐했습니다. 데드풀은 후후 내가 생각해도 엄청나게 멋진 활약을 했군 이라고 하며 자화자찬을 했는데 순간 자신의 몸이 희미해지며 사라지게 되었고 다시 처음에 자신 갔던 만화 카페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귀면의 칼날 만화책을 펼쳐보며 무한열차 부분을 읽었는데 자신이 엄청나게 멋지게 아카자를 잡아낸 내용이 그려져 있었죠. 그리고 밖에 나가보니 많은 미디어 매체에는 귀면의 칼날 극장판 무한열차 편에서 데드풀이 멋진 모습을 캐리해 영화가 전세계적으로 흥행하게 되었다며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인기 캐릭터 순위로 데드풀이 뽑히는 등 멋진 캐릭터 하면 데드풀이다 라는 공식이 생겼다고 했죠. 그렇게 데드풀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캐릭터로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번쩍 눈이 떠지며 꿈에서 깨게 되었고 자신이 어떤 철로에 누워있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잉?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게 엠무의 혈기술에 향해 꾸었던 꿈이었고 이미 탄지로의 행들은 저 멀리서 아카자와 한참 싸우고 있었던 거였죠. 데드풀은 내가 빨리 가서 캐리해야 해 라고 소리쳤지만 그곳에 도착해보니 이미 아카자는 만쓰러난 상태였고 표주로는 최후의 빛나는 미소를 지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데드풀의 몸이 희미해지더니 자신의 원래 세계 만화 카페로 들어왔고 돌아오자마자 황급하게 책을 펼쳤는데 원래의 스토리처럼 표주로가 멋지게 전사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최고의 인기 캐릭터로 랭곡 표주로가 뽑히며 염주가 아닌 빗주로 불리우며 많은 찬양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고 데드풀은 엄청나게 아쉬워하며 이렇게 데드풀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데드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강력한 공격력을 가진 캐릭터가 아니다 보니 판타지 요소가 많이 가미된 귀면의 칼 세간에서 쭉 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데드풀의 정체성이 코믹적인 요소다 보니까 이런 전개도 나름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짜봤습니다. 항상 무잔이 쉽게 죽다 보니 무잔이 불쌍하다는 댓글이 많아서 무잔도 한 번쯤 안 죽는 전개를 넣어봤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